안녕하세요. 닥터스 피부과 잠실점 박혜은 원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 피부과 잠실점 신영빈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스 피부과 잠실점 신영빈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피부과 전문의 3명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요즘 핫한 리프팅 장비죠. 덴서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요즘에 이영애 배우분하고 한가인 배우분께서 이제 받고 나서 피부가 굉장히 이제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환자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이제 많으신데요. 먼저 우리가 덴서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또 콜라겐을 재생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원장님께서 우리가 이제 콜라겐을 보충하거나 생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콜라겐 생성을 위해서 하시는 것들이 먹는 콜라겐을 섭취하는 건데요. 먹는 콜라겐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섭취를 하였을 때 소화기관에서 분해가 되어서 흡수되기 때문에 가장 말단인 피부에까지 전달되는 데는 너무 소량이라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제 방법이 가정용 관리 디바이스인데요. 이제 가정용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출력이 좀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내기에는 역시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한 만큼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탄력 시술을 받는 건데요. 피부 재생이 이제 가장 효과적이고 또 콜라겐 재생을 가장 많이 이제 유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술이 고주파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덴서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덴서티 얘기는 우리가 이제 OX 팻말을 하나씩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OX 팻말을 준비를 해서 이 OX 퀴즈를 해가면서 우리 원장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병원은 덴서티를 정말로 많이 한다. 그래서 여기 O랑 X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네, 당연히 O. 네. 일단 우리 병원에서 덴서티를 이제 또 박혜원 원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제 진행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원래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뭐 한가인 배우님과 이영애 배우님도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사실 덴서티 시술을 받으러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도 사실 600샷을 하루에 뭐 4-5명씩 이렇게 할 때도 꽤 있으니까 정말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덴서티 맛집으로 알려진 데에는 덴서티가 이렇게 유명해지기 이전부터 덴서티 출시 초기부터 좀 바로 도입을 해서 시술을 이제 항상 많이 해왔던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덴서티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본사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강의라든지 또 현재는 이제 논문 발간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소모품 팁을 사용하고 있는 병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덴서티에 대해서 또 좀 더 얘기하기 전에 덴서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덴서티 원리에 대해서 신영빈 원장님께서 한번 시술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직접 시술하면서 덴서티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볼까요? 네. 덴서티는 당극성 고주파 장비인데요. 피부 진피층에 고주파 열을 전달하면서 저항이 생기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성분들이 재생이 되게 됩니다. 또한 피부가 수축하게 되면서 피부에 탄력이 생기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열을 통해서 콜라겐을 자극을 해주고 그 자극을 통해서 완성된 콜라겐이 또 회복되는 과정 또는 새로운 콜라겐이 좀 생성되는 과정들을 유도하는 게 덴서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OX 퀴즈입니다. 나는 덴서티가 좋다. 써머지가 좋다. 자, O가 덴서티, X가 써머지입니다. 하나, 둘, 셋. 다 오시네요. 네. 일단은, 물론 저희가 써마지도 많이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써마지도 저희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병원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써마지를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하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좀 사악한 가격 때문에 덴서티가 이제 또 각광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가성비 버전도. 그래서 혹시 박혜원 원장님께서, 이제 써마지랑 덴서티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좀 더, 어떤 부분이 나은지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써마지와 덴서티 모두 콜라겐을 재생시킬 수 있는 훌륭한 장비인데요. 이제 써마지는 사실 예전부터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덴서티는 이제 써마지보다는 비교적 신생 장비지만 써마지와 같은 원리를 가지면서 이제 이러한 장비들 중에는 구현을 되게 잘한 장비죠. 그래서 덴서티가 사실 이제 업계 내에서도 되게 잘 만들었다는 평가가 자자하고 무엇보다도 써마지와 가장 유사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용은 써마지의 한 3분의 2 정도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에는 덴서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써마지 1회 가격으로 덴서티와 함께 뭐 울세라나 스킨부스터와 같이 필요한 다른 시술을 개개인에 맞춰서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만족도도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퀴즈입니다. 일단 덴서티가 두 가지 이 타입 있잖아요. 네, 이제 클래식 타입이 있고 이제 하이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뭐가 좋다,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게 인터넷상에 있는데 우리 이제 덴서티 이제 달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덴서티 클래식이 O, 덴서티 하이가 X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의견이 조금 갈리는데요. 일단 저랑 박희은 원장님은 덴서티 클래식. 그다음에 신영빈 원장님은 뭐 반반 치킨인가요? 반반 치킨, 반반 치킨으로. 그렇다면 우리 신영빈 원장님께서 덴서티 클래식하고 하이에 대한 차이점과 어떨 때 하이를 하고 어떨 때 클래식 하면 좋을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덴서티는 기본적으로 당극성 고주파 장비인데요. 아까 원리를 설명드렸지만 피부에 충분한 열을 전달한다는 목적으로는 클래식 팁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이제 하이 팁이 출시가 되었는데 하이 팁은 당극성 고주파와 함께 양극성 고주파가 같이 나오는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당극성 고주파의 강력하고 깊게 들어가는 효과와 함께 양극성 고주파의 피부 조금 더 표면에 집중된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팁이라서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평소에는 덴서티 클래식 팁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거나 조금 더 빠른 효과를 원하실 때는 덴서티 하이 팁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장기적인 탄력 목적으로는 클래식이 좀 더 낫지만 좀 빠르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하이 팁도 좀 많이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실제로도 이제 덴서티 하이는 저희 셋 중에 그 신영빈 원장님께서 제일 경험이 많으십니다. 다음 퀴즈입니다. 이제 덴서티 수면 마취가 필요하다 O, 수면 마취 필요 없다 X. 하나, 둘, 셋, X. 네, 왠지 이건 의견이 일치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모든 시술에 있어서 수면 마취는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비단 써마지뿐만 아니라 모든 시술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수면 마취 자체가 좀 몸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약 몇 개월 전에 모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받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면 마취보다는 연고 마취를 좀 더 추천드리는 이유는 덴서티 자체가 쿨링 단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5단계로 세분화되어 있고 그에 맞춰서 쿨링을 좀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면서 환자 피부 두께에 맞춰서 시술을 하게 되면 수면 마취를 안 하고 연고 마취만으로도 충분히 환자분들이 다 잘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너무 강하게 또 시술이 들어가면은 어떤 단극성 고주파도 무리하게 수면 마취로 강한 에너지가 들어간다면은 볼펜이라든지 좀 깊은 화상 이런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고 마취 수준에서 덴서티 시술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연고 마취로 덴서티 하시고 못하겠다고 하신 분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퀴즈 내겠습니다. 이제 덴서티가 기본적으로 이제 600샷이잖아요. 근데 가끔 본인이 피부가 얇아서 300샷만 하고 싶다 이런 환자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덴서티 600샷을 한 번에 받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300샷을 2번 받는 게 나은지 그래서 600샷 O, 300샷 2번 X. 하나, 둘, 셋. 네, 다 O로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600샷을 한 번에 받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말씀인데 원장님께서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덴서티 같은 경우는 충분한 열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샷으로는 약간 모자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1년에 1회 정도 시술을 한다고 기준으로 잡았을 때 600샷 정도를 한 번에 받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일단은 아주 드물게 300샷이 필요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정말로 본인이 주장이 아닌 실제로 의료진이 판단했을 때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 진짜로 있긴 하거든요. 아주 드물지만. 그래서 한 50명 정도 시술했을 때 1명 정도는 600샷이 좀 많은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에서는 300샷을 2번 해서 할 경우 우리가 어느 정도 도달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도달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600샷을 한꺼번에 1회 받는 게 300샷 2번에 비해서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원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900샷 얘기도 요새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900샷을 좀 뭐 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데 원장님께서 900샷은 600샷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방금 전에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고주파 시술은 그 목적이 고주파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고주파를 통해서 피부 온도를 어느 임계점 이후로 올리는데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얼굴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600샷을 이제 쏘게 되면은 피부 온도가 이제 충분히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가 정말 드물게 이제 900샷이 필요할 정도로 피부가 매우 두껍거나 할 경우에는 차라리 이제 써마지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 어떤 피부 부작용 측면에서도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900샷 정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피부 두께에서는 써마지를 오히려 한다든지 좀 더 강하게 또는 뭐 덴서티의 다른 좀 더 울세라라든지 다른 시술을 좀 병행하는 방법들을 선호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OX 퀴즈 가겠습니다. 나는 덴서티 시술 후 부작용이 생긴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일단 원장님 두 분께서는 없으시고 저는 사실은 이 부작용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시술 후에 조금 자극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예기치 않은 상황이 굉장히 이제 오래 갈 때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한다면은 덴서티 후의 자극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작용까지는 아닌데 또 불편함은 좀 있어서 제가 이제 중간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럼 신영빈 원장님께서 덴서티 부작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성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덴서티는 큰 부작용이 없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시술 후에 약간의 붉은기가 하루 이틀 정도 지속이 될 수 있거나 너무 한 곳에 열이 집중될 경우에는 얕은 화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상의 경우에도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대부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제 대한피부과 의사회에서 강의를 했던 시술 후 부작용 치료 사례들을 요약을 해본다면은 시술 후에 표면에 물집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적절하게 내원을 하셔서 드레싱을 받고 뭐 필요한 경우에 먹는 약이나 주사 치료했을 때 후유증 없이 굉장히 이제 단기간에 이제 회복을 되는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한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당연히 이제 물집이나 화상이 생기지 않게 당연히 잘 해드려야겠지만 불가피하게 예기치 않게 어떤 물집이 생겼을 때라도 연고마취 수준에서 덴서티를 했을 때는 굉장히 표면에 생기는 화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치료를 해드리면은 이 뾰루지 하나보다 더 빠르게 호전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안심을 시켜드리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OX 퀴즈는 아니고요. 이제 덴서티 단독으로 시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어떤 상황별로 다른 시술을 이제 병합한다든지 또는 오히려 다른 시술이 좀 더 적합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혜원 원장님께서 한번. 우선 이제 덴서티의 경우에는 이제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좋은 투자가 되는 시술이기 때문에 사실 시술을 했을 때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이제 내가 즉각적인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덴서티는 효과가 한두 달 이후부터 좀 천천히 올라오는 편이기 때문에 덴서티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뭐 리쥬란이나 아니면 리바이브 같은 그런 스킨 부스터를 병합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신영빈 원장님께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환자분들이 덴서티와 함께 여러 가지 시술들을 병행하실 경우에 제일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이 내원하셨을 때 얼굴 형태라든지 피부 타입이라든지를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시술을 함께 권유드리는데요. 대표적으로 옆볼에 살이 없다든지 앞볼에 볼륨이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컬트라나 올리디아와 같은 콜라겐 생성 촉진 주사를 추천드립니다. 보통 이제 덴서티 받으시려는 분들이 얼굴에 살이 많으신 분들은 잘 없잖아요. 살이 많으신 경우에는 보통 울세라 프라임이나 슈링크 같은 조금 이렇게 조여주는 시술들을 이제 많이 이제 찾으시는데 덴서티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 볼살이 좀 부족하거나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셨던 스컬트라나 올리디아 같은 거 네. 권장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제가 박혜은 원장님께서 좋아하는 시술이 뭔지 알거든요. 스킨 부스터 이제 리쥬란하고 리바이브 이렇게 좀 같이 병합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덴서티는 이제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말이죠. 저속노화, 슬로우 에이징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요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천천히 늙어가는 개념. 그래서 예를 들면 12개월 동안 나는 9개월만 늙고 싶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덴서티가
아마 이제 저는 원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빠른 결과를 보고 싶다면은 리바이브, 리주갈, 옆볼 꺼짐은 뭐 스컬프다, 올리디아 이런 시술들을 병행해 본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피부를 잘 갖고 가실 수 있는데 덴서티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덴서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히 알아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덴서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이제 알아보시는 과정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